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하루 평균 365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SBS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의미 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치는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불거졌던 이미 가입자들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방송은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여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14일 오전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예. 저는 진짜 제 방송하면서 거의 처음인가요?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웬일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까지 내주나 했더니 그렇군요. SBS가 보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급해야 되겠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는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Look inside your tiny mind, then look a bit harder. Cause we're so uninspired, so sick and tired of all the hatred you harbor. So you say it's not okay to be gay.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쉬고 월요일에 방송 진행하는 그 재미, 기다려지는 그런 설레임, 저는 이것을 무척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남산 옛날 안기부터 해서 콘서트에 참여를 했죠. 인권 숲 콘서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기 구미시 해변면에 있는 고주택이 있는 그 이마댐 때문에 수몰된 위기에 처한 그런 옛 마을을 고스란히 옮긴 구미시 해평면의 옛 마을에 가서 TBC 대구방송이 주최하는 고택음악회 가서 또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복궁 옆에 있는 사진갤러리 류가헌에 가서 사진작가 이상엽 씨의 그 사진전 변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미니 콘서트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 방송 끝내고도 금, 토, 일 매일매일 일은 했습니다만 가수로서의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저는 아직도 제가 가수라고 생각하지 방송인이라고 방송인이라고 누가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어디까지나 방송은 저의 그 사이드 잡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사이드 잡이 아니라 당당하게 방송은 저의 본업의 하나다. 예. 두 가지 본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충실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팟캐스트 오늘 순위가 10위에요. 10위. 정승주 아나운서 10위. 예, 6천 몇백 개가 되는 방송 중에서 가끔 순위를 이렇게 팟빵 들어가면 순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방송을 하고 한참 있다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그 음악방송 1위대? 막 누가 그래갖고, 뭔 얘기냐?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카테고리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음악 부문 10위에서 1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방송을 나중에 못 듣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못하는 것 같아갖고 화가 나서 못 들어요. 예, 제 방송을 제가 모니터를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무시했었는데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는 거 보고서는 그리고 그 순위라는 게 절대적인
마치 그 시청률에 연연하는 그런 방송사나 작가나 PD처럼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면은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신경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게 좋죠. 42에서 52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처음에 음악방송으로 1위는 했지만 전체 순위에서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보니까 뭐 30위 내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뭐 18위, 19위. 네, 그러다가 또 열 몇 계단 쭉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난 주말 거치면서 수직 상승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10위였습니다. 10위. 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거나 특별한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노정열 씨의 인기 덕분인가요? 예. 그 팟빵 게시판에 가니까 말이죠. 주말에 달린 댓글 중에 두 분이 그러셨습니다. 노정열 씨 얘기 좀 하게 너 좀 조용히 하라.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노정열 씨와 함께는 노발대발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게 합니다. 예. 노정열 씨가 좀 더 재미있게만 하면 최고일 텐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으려나? 네.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그 릴리 앨런의 노래를 Fuck You라는 노래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Fuck You. 제가 알고 있는 Fuck You 중에 가장 귀여운 Fuck You였어요. 이 노래는요. Fuck You. 우리식으로 따지면 족시 집안의 말이라는 뜻의 족가지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아닌가? 그냥 족시 집안인 족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려나요? 예, 참 그렇죠. 국민연금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 아니겠습니까? 노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살아있다면은 65세 지난 다음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경상비 정도, 최소한의 경상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설보험과는 다른 그런 기분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마음으로 넣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유가 지난번 대선 때 복지를 전면으로 내걸었었던 현 정부의 그런 공약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무척 불행한 일이죠. 한 정권이 잘했다 잘못했다. 공약을 가지고 장난쳤다 안 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왜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전직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란 건 뭡니까? 국가. 뒤에 족시집안이랑은 이게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죠. 나라 국자에다가 집 가짜 아닙니까? 가짜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가짜 구성을 보면요. 지붕 밑에 개랑 뭡니까? 돼지가 함께 이렇게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까지도 품에 안는 것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안전판이 바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역만리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불안감이 시달릴 때, 심전의 위협이 생길 때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사관 아니었겠습니까? 대사관. 거기에 연락하면은 친절히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네, 그런, 믿음.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국민연금은 그거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건데 말이죠. 군인연금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연금은요. 연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여기저기 투자해갖고 돈을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운영도 하고 나중에 연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 투자를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20년 군 생활을 하시고 일시불로 받지 않고 그걸 연금식으로 받았어요. 왜냐? 일시불로 받아서 사업 벌였다가 망하거나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럼 끝입니다. 네. 군인들은 자기들이 계급 사회에서 부릴 수 있는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권한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줄 알고 했다가 쪽박찬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군대란 조직 안에서야 자신의 생각하는 명령체계로 돌아가지만 밖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한평생 그러니까 65세까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사회생활은 뭐 젖먹이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예, 특히 특화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네. 그래서 좀 쓸쓸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2부에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께서 오셔서 또 스포츠 현안에 대해서 짚어주는 시간 같습니다. 레이너드 스키니어드의 심플맨 듣습니다.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에어 서플라이. 공기를 공급한다고 하는 에어 서플라이. 그래서 그런지 참 사랑스러운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네, 80년대 꽤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 출신이죠. 그레암 러셀, 러셀 히스콕 이 두 명이 중심이 돼서 그레암 러셀이 왼손으로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고 러셀 히치콕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보컬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두 명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2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호주,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려 했었던 우리 어른들은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 있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호주댁이라고 불렀대요. 예. 무슨 뭐 익산댁, 뭐 나간댁 이런 식으로 출신지에다가 댁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랑 헷갈려 했었기 때문에 호주댁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것은 리니어드 스키니어드의 심플맨입니다. 서던 락이라고 하죠. 서던 락은 뭐겠습니까? 그냥 남부의 락입니다. 남부의 락. 미국은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미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미국 그러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그냥 중국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땅이 넓기 때문에 사투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다고 하죠. 지금 미국 남부는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부장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리고 컨트리 등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남부의 그 락을 서던 락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무튼요, 이 좀 묵직한 느낌을 주죠. 심플맨. 창법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 정통 락큰롤 샤우팅이라기보다는 하는 그런 그 미국 특유의 컨트리 송이나 이런 것 그 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리니어드 스키니어드 상당히 멤버들도 많은 트리플 기타였어요. 보통은 일렉트릭 기타 주자들 2명을 한 명도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락의 가장 기본 편성은 기타 한 대, 베이스 한 대, 드럼 한 대. 크림이라는 밴드가 대표적입니다만 나중에 폴리스도 그렇고요. 근데 기타 2대. 더 비틀즈가 대표적이죠. 기타 2대,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여기에 이제 건반 넣으면 5인조가 되는 건데 보통 기타 2대를 가지고 한 명이 리듬을 치면 한 명이 애드립 같은 걸 넣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세컨 기타, 퍼스트 기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리드 기타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트리플 기타는 뭐냐면 3명의 기타리스트가 곡에 따라서 또는 곡의 내에서도 서로 리드 기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기타리스트 어떻습니까? 솜씨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 트리플 기타를 채용했던 팀이 바로 니너즈 스키니어드입니다. 멤버 수가 많았죠.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주축 멤버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로서 살아남은 로싱턴 콜린스라는 기타리스트가 그 후신 그룹으로 로싱턴 콜린스 밴드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심플맨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글을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날씨 좋은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경향에서 본 건데 청소년이 노동자를 생각하는 문구라네요. 씁쓸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이다.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이 철없는 아이들이 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주인이다. 노동자는 모든 걸 만든다. 노동자는 자랑스럽다. 노동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봉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소수의 귀족, 왕족 빼놓고는 모두가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은 산업공상 이런 그 체제가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불악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악이란 말을 쓰면은 이게 일본 말이라고 하는데 백정이라던가 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백성으로 대하지 않고 좀 차별을 시키는 이짐의 역사가 오래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양에서의 노동자의 개념이 처음 생겼겠죠. 봉건 시대에는 영주 밑에 농노들이 있었던 겁니다. 농노들. 농사를 짓는 노예 뭐 이런 느낌일 텐데 다 영주의 땅인데 그리고 영주와 기사의 땅들인데 거기서 소작을 붙여먹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로 대기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농업에 대한 홀대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농업도 기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 인력들을 만들어서 그 인력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기계 때문에 우리 먹을 게 없어진다. 우리 밥줄이 사라진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급진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노동자들의 공포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노동 계급이라는 게 처음 생긴 그런 유럽 이만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도 얼마나 그 처음에는 격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동노동 18시간, 16시간 이렇게 아동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그래서 채 피기도 전에 질병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그런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서 자본에 대해서 해부해야 되겠다 쓴 것이 바로 칼 막스가 쓴 자본론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이 바탕이 된 그런 불세출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는 모의 노사쟁이도 과목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편을 나눠서 노동자와 사용자 이렇게 해서 쟁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노동자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그 쟁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세종대왕 혼자서 통치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들도 그 밑에 신하들이 있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태종이 왕권을 강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피비린내라는 청을 통해서 아들이 잘 통치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준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그렇습니다. 교육열에 불타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고 성취 욕구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억압받고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어느 때보다도 강했던 그러나 교육은 잘 받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물건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블루칼라들 뿐이 아니라 세계를 누비면서 세일즈에 나섰던 화이트 칼라들까지 말이죠. 그런 노동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는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든 겁니까? 바로 어른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배가 고프다. 육회 사진 올려주셨는데 참 그래요. 먹방. 네. 육회의 기원을 보면요. 뭐 이러저런 뭐 몽골 기원설도 있고 말이죠. 유목민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에서 비롯돼서 뭐 몽골을 통해서 전래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샤브샤브 요리도 역시 그렇다. 말이 되죠. 유목민들의 주식은 그런 고기이고요. 또 유목민들은 잽싸게 이동해야 되니까 고기를 일단 잡아서 말려서 휴대하기 편하게 갖고 다니다가 물에 넣어서 물 끓여갖고 넣어서 이렇게 불려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하지만 육회의 기원은 뭐겠습니까? 그냥 인류 아니겠습니까? 인류. 예. 유원인 시절부터 유인원과 유원인이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유인원은 사람을 닮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이고 유원인은 원숭이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것이죠. 그 조상시대 때부터 고기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서 인간의 뇌가 커지게 되고 특히나 불을 이용해서 익혀먹기 시작한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용이해지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두뇌가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뇌의 용량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고기 그리고 불 이거는 인류 문명을 발생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것인데 예? 그러니 그때 처음에는 날거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육회, 육사시미의 시작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육사시미와 육회를 구별해서 씁니다. 육회는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이 참기름 넣고 계란도 넣고 깨소금도 뿌리고 또 마늘 또 기호에 따라서 배도 썰어 놓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건데 육사시미는 그야말로 포를 떠서 일본식의 그 생선에 비슷하게 이렇게 떠갖고 먹는 거죠. 소금이나 참기름을 찍어 먹습니다. 저는 육사시미는 참기름에 찍어 먹지 않습니다. 왜? 신선한 육사시미는 그것 자체로도 고소한데 거기다가 참기름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고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었죠. 약간의 소금을 찍어서 또는 약간의 간장을 찍어서 씹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육즙이 정말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치 전문점에서 이 참기름을 찍어 먹거나 심지어는 김까지 싸먹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권하는 실장이 있다고 한다면 조리실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면전하나 대고 퍼큐를 날리거나 족시 집안의 그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일어서야 됩니다. 왜? 고기가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죠.
참치회야말로 고소함에 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참치회는 그거 자체로도 고소합니다. 그러니 참기름에 찍어 먹거나 김을 싸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고기가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걸 권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은 너무 싼 참치집에 가거나. 그러니까 참치 전문점에 가서 너무 싼 것보다는 적당한 중간 정도의 가격, 무한 리필 뭐 이러는데 무한 리필을 안 할 테니까 좋은 부위로만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값에 저렴한 가격으로 멋지게 참치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육사시미 역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참기름을 찍어 먹습니까? 예. 물론 육회는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사시미는 보통 맛있는 고기 그리고 신선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사시미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고기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갈비가 생고기보다 쌀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한참 떠들었더니 더 배가 고프네. 예, 이 뭡니까? 무대의 불은 꺼지고 그 헛헛한 마음, 성취감과 함께 찾아오는 헛헛한 마음을 노래로 담은 노래가 바로 잭슨 브라운의 The Loadout Stay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I never played in public before. Said brand new songs.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out here on the road and to you too.